네,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경찰의 테이저건을 맞고 체포된 뒤에 갑자기 호흡곤란을 호소하다가 숨졌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경찰은 왜 이 사람한테 테이저건을 쐈는지 이걸 먼저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3일이니까 그저께 저녁이었던 것 네. 같은데요. 17시 50분, 오후 5시 50분에 112에 신고가 접수됐어요. 신고 내용은 뭐냐면은 50대 A씨가 별거 중이던 가족을 찾아갔는데 그런데 계단에 숨어 있다가 30대 딸이 이제 집에 도착하니까 흉기를 들이대면서 같이 집으로 들어간 거죠. 예. 그런데 집에는 누가 있었느냐? 30대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흉기를 들고 이제 뭐 누나인지 동생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아들이 나와가지고 아버지하고 대치한 그런 상태였고 예. 그 와중에 딸이 잠깐 몸을 피해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이 집에 도착해 봤더니 그 아버지가 그 아들 몸 위에 올라 있었는데 손에는 흉기를 들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흉기를 내려놔라 이렇게 몇 차례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으니까 경찰이 그 아버지에게 50대 A씨에게 테이저 건을 발사해가지고 체포를 했는데 그 테이저 건 맞을 때까지는 그 아버지가 50대 A씨가 그렇게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오. 그래서 순순히 경찰서까지 갔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예. 그러다가 경찰서에서 갑자기 호흡곤란을 호소해서 병원으로 옮겼는데 사망한 게 19시 31분이니까 약 한 1시간 40분 정도 후에 갑자기 병원에서 사망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버지가 아들에게 흉기로 위협을 하다가 그것을 본 경찰이 이제 테이저건 쐈고 그리고 경찰 조사를 받던 아버지가 숨진 거거든요. 누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 건가요? 일단 먼저 경찰의 업무상 과실성이 있는지 형사상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네. 또 민사상으로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경찰관이 직무집행에 관련해서 그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위반해서 테이저건을 잘못 사용했다거나 예. 하는 경우에는 이 형사상 과실 책임이 있을 수 있고요. 예. 형사상에서는 이 정당행위, 그러니까 그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 경찰관의 그 테이저건 업무 매뉴얼에 준해서 사용했다고 하면 문제는 안 되지만 네네. 민사상 이제 다른 어떤 수단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테이저건을 쓴 것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예. 그 경우에도 테이저건 사용에 문제가 없고 테이저건으로 인한 것과 이 사망 사이에 네.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예. 민형사상의 경찰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조기현 변호사께도 지적을 해줬습니다만 뭐 매뉴얼에 따라서 썼겠죠. 뭐 이렇게 네네. 추측을 해봅니다만 그래도 경찰은 이런 사건이 있으면 좀 부담스럽겠어요. 테이저건 쓰는 거예요. 그런데 비례 원칙에 따른 경찰 물리력 행사에 관한 기준이라고 있더라고요. 예. 찾아보니까 대상자, 다시 말해서 테이저건을 맞는 사람이 제3자의 신체에 위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임박한 경우에는 경찰관은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럴 때 아니면 진짜 그 사람 몸 위에 올라가가지고 흉기를 휘둘러서 사람의 목숨을 빼앗길 그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 테이저건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못하러 테이저건이 만들어지겠습니까? 네. 그게 뭐하러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은 형법상의 정당 행위이고 네. 오히려 만약에 그럴 때 테이저건 등을 사용하지 않아가지고 어떤 그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면 경찰관이 오히려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직무유기나 이런 게 되겠죠. 예. 그다음에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에 있어서도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위법성이 필요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위법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손해를 가하겠다라고 하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찰관이 저렇게 테이저건을 사용한 거는 규정에 따른 거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면책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데 일부 이제 법원 그 판례에 따르면은 이와 같이 경찰관이 어떤 그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에 그 경찰관에게 책임져야 된다 이러한 판결들이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이런 법원의 태도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전향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경찰관에게 오히려 더 잘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태도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태도 변경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뭐 경찰의 과잉 대응에 대한 뭐 객관적이고 뭐 구체적인 좀 기준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인천에서 주인이 근처에 있는데 명품 가방을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게 때를 보면
보면은 초저녁이고요. 길거리 벤치에서 발생한 일이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건가요? 23일 저녁 7시 11분 경이니까 아직 밖이 해가 지기 전입니다. 네네. 더군다나 뭐 길거리였고 주인이 바로 앞에 있는 상황이었고 주변에는 또 상당히 CCTV가 설치돼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이 범행 행각이 결국에 발각될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대담한 범행에 이른 것이고요. 또 뭐 좀 놀라운 것은 2024년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이 부분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도 갖고 실망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이 SNS 등에 우리나라를 소개할 때 치안이 가장 좋은 나라이고 맞죠. 또 예, 그러니까요. 시민의식, 예. 또 준법의식 이런 게 세계 최고다라는 칭찬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과거 뭐 80년대에나 있었던 이런 뭐 절도, 소매치기 같은 형태의 범죄가 발생했다는 것이 예. 오히려 좀 이례적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을 놓고 가도 가져간 사람이 없다. 이런 게 예. 아주 해외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길가에 벤치에 둔 가방을 도둑맞은 거. 이런 경우 물건 주인은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글쎄요, 뭐 훔쳐간 도둑놈이 잘못한 거지 잃어버린 사람한테 뭐 네. 책임을 묻는다라고 하면 예. 굳이 잘못을 묻는다라고 하면 부주의한 것이 그 문제가 네. 된다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예. 전 조금 전에 조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물건 잃어버린 당사자한테는 좀 안 됐지만 네. 그만큼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란 이야기예요. 야. 뭐 이상목 앵커나 저희 어렸을 때에는 소매치기 굉장히 많았고요. 신문에 소매치기 당했다 이런 이야기 되게 많았고요. 예. 근데 지금은 그런 이야기 거의 없고 오히려 이런 게 그 기사화될 정도로 예. 그다음에 심지어 우리가 어렸을 때는 선진국이라고 했던 유럽만 해도 지금 유럽에도 소매치기가 극성이지 않다는 그러니까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됐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